반갑습니다. 사회 1타 강사가 아닌 막타 강사 경제입니다. 오늘은 기회비용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떡잎마을이 있어요. 떡잎마을이 있는데, 떡잎마을에서 그 짱구랑 맹구가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이 떡잎마을에는 짱구랑 맹구밖에 살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짱구는 가만 보니까 하루에 이제 피자랑 콜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짱구는 피자 하나 만드는데 60분이 걸린대요. 콜라 하나 만드는 데는 15분이 걸린대요. 한편 맹구는 피자 하나 만드는데 20분이 걸린대요. 콜라 하나 만드는데 10분이 걸린대요. 아니, 피자든 콜라든 맹구가 더 잘 만들지 않습니까? 피자 60분, 55분 이렇게 짱구는 만드는데 맹구는 20분, 10분이면 피자 하나, 콜라 하나 뚝딱입니다. 아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요리 보나 조리 보나 맹구가 아무리 봐도 피자든 콜라든 더 생산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짱구는 뭐 아무것도 생산을 할 필요가 없이 맹구한테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합니다. 짱구든 맹구든. 짱구든 맹구든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고요. 피자든 콜라든 이 둘 중에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하루에 생산을 한다고 해볼게요. 짱구는 피자 아까 하나 만드는데 60분 걸린다 했죠. 1시간 걸리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피자를 8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콜라 하나 만드는 데는 15분이었으니까 15, 15, 15, 15. 1시간에 4개 만들 수 있겠네요, 콜라. 그러니까 8, 4, 32니까 하루 8시간을 콜라 생산에 힘쓰면 콜라 32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맹구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피자 24개에 콜라 48개를 하루에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짱구와 맹구의 각각의 피자와 콜라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이 뭐니? 라고 하면은 선택에 따른 대가입니다. 선택에 따른 대가입니다. 하루에 짱구가 피자 8개 사는데 치르는 대가, 그것이 뭡니까? 8개 생산하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맞아요. 짱구가 하루에 피자 8개 생산해야지 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통해서 잃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콜라 32개를 생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달리 표현하면 피자 하나 생산하는 데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8대 32입니다. 피자 8개 생산할 때 콜라 32개. 자, 하루에 피자 8개 생산하거나 콜라 32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자 하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피자 하나 생산할 때 콜라는 몇 개 생산할 수 있니? 이렇게 한번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끼리 곱하고 그러면 32는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8 곱하기 네모. 그래서 양쪽을 8로 나누면은 지워지고 8, 4, 32니까 이거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피자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콜라 4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콜라 4개가 피자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입니다. 피자 하나 생산하려면 콜라 4개를 잃어버려요. 그 피자 하나 생산하는 시간에 콜라 4개를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피자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콜라 4개를 포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이 콜라 4개다 라고 해가지고 짱구의 이게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짱구의 피자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4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이거를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하니?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짱구가 이제 8개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8개를 생산한다고 한다면은 그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 구할 때 이걸 가지고 얘로 나눠버리세요. 그래서 32를 8로 나누면
8, 4, 32가 되니까 이 4가 피자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콜라 생산의 기회비용이 뭐니? 라고 한다면은 이 8을 32로 나눠주세요. 8을 32로 이렇게 나누면 8, 4, 30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콜라 하나 생산하는데 피자 4분의 1개를 피자가 이렇게 있으면 4분의 1개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콜라 하나 생산하는 거랑 이 피자 4분의 1, 이 한 조각, 4분의 1조각 생산하는 거랑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 콜라 생산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피자 4분의 1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니까 콜라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은 피자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짱구가 피자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4고 짱구가 콜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4분의 1 이렇게 구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맹구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맹구의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려면은 이 24를 가지고 얘를 나눠주면 됩니다. 24로 나눠주면 24, 2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맹구 입장에서 콜라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48개로 24개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샥샥 약분되니까 2분의 1이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맹구 입장에서 콜라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2분의 1, 즉 다시 말하면은 콜라 이거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피자 반판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이 콜라 하나 생산하는데 드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자 반판 생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 노력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생산하기를 포기했다는 거니까 콜라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은 피자 반판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맹구의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이 2다라는 거는 피자 하나 생산할 때 콜라 2개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 2개를 포기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짱구와 맹구의 피자와 콜라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피자 생산에서 누가 더 기회비용이 크고 작은지, 콜라 생산할 때 누구의 기회비용이 더 크고 작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 크기 비교해 볼게요. 4랑 2 중에 뭐가 더 커요? 네, 맞아요. 4가 더 큽니다. 4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뭐가 더 커요? 네, 맞아요. 2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더 이제 적은지 숫자 적은 거를 찾는 겁니다. 맹구가 피자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더 적습니다. 반면에 콜라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은 짱구가 더 적습니다. 자, 비용이 덜 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담이 덜 된다, 뭐 노력 덜 한다 이런 뜻과 일맥상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자 생산의 기회비용은 맹구가 더 적으니까 맹구가 더 피자 생산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니까 맹구는 피자 생산에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짱구는 콜라 생산에 그 기회비용이 더 적으니까 짱구는 콜라 생산하는데 부담이 더 없으니까 콜라에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맹구는 피자에 특화하고 짱구는 콜라 생산에 특화를 해가지고 각각 전문적으로 피자, 콜라 담당해가지고 생산을 한 다음에 각자 생산한 걸 서로 어느 정도 교환을 하면 서로 윈윈,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무역, 교역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짱구는 하루에 이제 피자와 콜라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피자만 생산한다 라고 하면은 8개를 생산할 수가 있었고요. 콜라만 생산한다 하면은 32개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구는 하루에 피자만 생산한다 하면 24개를 생산할 수 있었고 콜라만 생산한다 하면은 48개를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맹구가 이 피자 생산을 이렇게 줄이고 원래 여기를 생산했다고 할게요. 콜라는 아예 생산 안 하고 피자만 생산했다고 하면은 이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건데 이 피자 생산을 조금 이렇게 줄인다면은
이만큼을 피자를 덜 생산했으니까 그 덜 생산한 것을 콜라 생산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콜라의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점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피자 생산 줄이면 그만큼을 콜라 생산에 힘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짱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우리가 아까 이제 피자 생산에 있어서는 맹구가 그 기회비용이 더 적었잖아요. 그래서 맹구가 피자 생산에 기회비용이 더 적으니까 맹구는 한번 피자 생산에만 특화를 한다고 해볼게요. 콜라는 아예 생산 안 하고 이 피자만 생산하는, 여기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0,24죠. 이게 콜라는 아예 생산 안 하고 피자만 생산하는 거예요. 반면 짱구는 아까 콜라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적었기 때문에 콜라만 이 점에서 생산한다고 해볼게요. 32,0이 되겠네요. 콜라는 32개 하루에 생산하고 대신에 피자는 아예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짱구는 그리고 맹구는 어떻게 되니? 라고 보면은 짱구는 하루에 콜라는 32개 그리고 피자는 0개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맹구는요, 하루에 콜라는 0개 그리고 피자는 24개 생산을 했습니다. 짱구는 이렇게 콜라만 생산했고 맹구는 피자만 생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교환을 한다고 해볼게요. 맹구가 지금 피자를 24개 생산을 했는데 이 중에서 피자 5개를 짱구한테 줍니다. 짱구는 그 대신에 콜라를 15개를 맹구한테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짱구는 이제 32개, 콜라 32개에서 15개를 맹구한테 줬으니까 이제 콜라는 15개 줬으니까 짱구한테 남은 거는 17개가 되겠고, 대신에 피자 5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5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맹구는 콜라가 아예 없었는데 콜라 15개를 받았어요. 콜라 15개를 받았고 대신에 피자 5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피자 맹구가 가지고 있는 피자는 1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짱구는 하루에 콜라를 17개 가지고 있고 피자를 5개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맹구는 하루에 콜라를 15개 가지고 있고 피자를 19개 가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짱구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17, 5 이제 콜라를 17개 가지고 있고 피자를 5개 가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느 점이니? 라고 하면은 이 점이 돼요. 여기가 17 다시 5 이렇게 되는데, 원래 짱구가 생산 가능했던 피자를 8개 생산하고 콜라를 아예 생산 안 하거나, 아니면은 콜라를 32개 생산하고 피자를 아예 생산 안 하거나, 또는 그 중간 어딘가 콜라 조금 피자 조금 생산하던 그 어딘가 딱 이만큼만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 한계점을 넘어가 버려 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요? 맹구랑 교환했으니까요. 그냥 교환이 아니라 각자 잘하는 걸 바탕으로 하나의 특화해서 교환을 했죠. 그랬더니 원래 기존에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피자 몇 개, 콜라 몇 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의 이익, 교환의 이익이 되겠습니다.